자, 20번은 쉽죠? 20번은 쉬워요. 그래서 쉬우니까 왜 쉬운지 설명해 드릴게. 간단하게 빠르게 해석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앞에 저랑 같이 보세요. 중요한 문법 정도는 같이 다루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닌 것들은 좀 넘어갈게요. 자, 저 따라서 이 정도로 속도가 돼야 돼요. 자, 부모로서 누구의 재능 있는 자녀, 다시 얘기해서 재능 있는 아이의 부모로서 너는 뭐 할 필요가 있다. 너는 be aware of, 인지하다지만 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를? 어떤 common parent trap, 뭡니까? 흔한 그런 부모 트랩을, 부모 트랩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모 덫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약간 주의하다 정도로 지문에서 요구하는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되고, 물론 너는 굉장히 proud parent, 되게 자부심을 가지는 부모일 거야. 그리고 너는 자부심을 가지는 부모여야 해. 여기 뒤에 반복되는 거 생략돼 있죠. while 들어갔어. It is very easy. 가주어진 주어죠. 그죠? 그러면 뭐 하는 게 더 쉽지만, 뭐 하는 게 쉽지만, talk non-stop. 그러니까 되게 쉬지 않고, 그죠? 끊임없이 누구에 대해서, 너의 자식, 너의 자제, 너의 자녀, 다시 얘기해서 그 작은 천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아이의 아주 놀라운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뭡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하기 쉽지만, 이건 누구한테, 이건 굉장히 사실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누구한테? 너의 아이한테. 그래서 가조진조 또 나왔죠? 가조진조 나온 거 보시면 매우 중요하다. 뭐가? 잘 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나오고 나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어디 나왔냐? 여기 문장이죠. 제 말 이해 가세요? 그럼 gifted children 딱 나왔을 때, 맞아. 그 지문 하고 나서 시야가 바로 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다시 결국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어디 있었다?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로 내려오실 수 있으셔야 돼. 그리고 동시에 필자의 주제라고 하는 그 문장에 핵심 문법이 담겨 있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가봐요. 뭐 하래요? 너의 자랑하는 행동을 너의 가까운 친구나 너의 부모한테로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부터가 뉘앙스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문장 삽입으로 냈을 때 삽입할 만한 문장은 이거고, 순서를 내더라도 순서의 기점은 이 문장이 될 겁니다. 제 말 이해 가세요? 오케이? 흐름이, 똑바로 들어. 흐름이 쭉 가서 너 어쨌든 애기 자랑 엄청 하잖아.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가봐요. Gifted children, 즉 재능 있는 아이가 압박을 느끼죠. 뭐 할 때? 부모가 자랑할 때 너무 많이. 이런 행동은 기대를 만들어. 근데 이때 기대 어떤 기대라 그랬냐면 대시, 여기서 동격의 대시라고 얘기했었죠. 어떤 기대를 만드냐? 아니죠. 여기서 동격의 대시 아니라 이거 뭐였어요? 뒤에 보니까 to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그들이 부응할 수 없는 그런 기대를 만들고, 또한 뭐를 만들냐면 잘못된 자아상을 만들죠. 너의 아이한테. 너는 너의 아이가 그냥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를 원해. 뭐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뭐처럼? 정의되는 대로, 정의되는 것처럼. 뭐에 의해서? 놀라운 그런 업적이나 성취. 즉 그 아이들의 놀라운 그런 업적에 의해서 정의되는 대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를 원하잖아. 그지? 너 원하잖아. 이 얘기야. 그러니까 너 원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네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잖아. 다시 얘기해서 아이들의 있는 모습을 원하는 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적에 의해서, 성취에 의해서 정의되는 대로 보여지는 모습을 부모인 너가 원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너는 결국에 뭐를 보게 될 거야? Driven perfectionist. 다시 얘기해서 지나친 그런 완벽주의자 또는 중태자 혹은 더 심한 꼴을 보게 될 거야 라는 소리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잘 봐요. 이 지문은 여기 문장을 기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영작으로 나올 만한 포인트는, 영작을 대비하셔야 되는 건, 영작이란 거는 어법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 되게 어색한 거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문장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문장은 영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요. 특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잘 봐. 여기 문법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형식 들어가 있죠. 원투의 오형식. 그죠? 그 다음에 의문사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때 얘기하셨던 접속사 나왔는데 접속사 as 뒤에 불완전해 보이는 그런 문장 있죠. 음. 요것들 때문에더라도 영작이 가능하셔야 돼요. 음.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제를 만약에 골라야 돼.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을 만약에 문제를 풀어야 돼, 우리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잘 생각해 보는 거야. 키워드가 뭐였냐면 gifted child니까 영재죠. 그죠? 근데 특히 영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영재 부모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영재 부모한테 하는 얘기야. 근데 영재 부모가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재 부모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친 자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영재 부모가 뭐 하면 안 된다? 자랑하면 안 된다. 왜? 왜? 이유가 뭐죠? 뭐 때문이죠? 왜 자랑하면 안 되죠? 대답해 보세요. 영재 부모가 자기 자식 자랑하면 자기 자식 자랑을 과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압박감을 느껴서 뭐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응할 수 없는, 그지? 그들이 부응할 수 없는 그런 기대를 만들어. 그래서 잘못된 자아상을 만들어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그 압박감이란 말은 그 feel pressured라는 파트에서 나왔었잖아. 그지? 근데 압박감 얘기에서 한층 더 진전된 얘기가 여기죠, 그러니까.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게 곧 무슨 말이다?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건 부응할 수 없는 기대감을 만드는데 그게 잘못된 자아상을 만든다. 그게 문제인 거야. 이해가? 그럼 거기서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잘못된 자아상이 잘못되면 뭐야? 학업 중퇴자가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너무 극단적으로 지나친 완벽주의자가 되거나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런 경우에 부작용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부작용은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던 여기 파트죠. 그 부작용이 뭔지에 대한 얘기예요. 영어로 부작용이 뭐죠? 부작용이 영어로 뭐예요? 사이드 이펙트죠. 사이드 이펙트. 이게 이런 거 그 부작용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죠. 요 정도예요. 지문 요 정도 할 거예요. 어? 21번. 이거 만약에 해석이 제가 지금 하는 속도로 안 되면 해석 연습부터 다시 하셔야 돼. 용기 혹시 따라올 수는 있겠죠? 이 정도 해석하는 거. 그죠? 자, 가봅시다. 21번입니다. 한 가지 valuable, 가치 있는 이지만 여기서는 useful로 쓰였잖아. 한 가지 유용한 기술. 근데 뭐 하는 유용한 기술이냐면 그 helplessness라는 게 무력감이죠. get out of는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무력감, 우울감, 그리고 상황에서 벗어나는. 근데 어떤 상황? 자, predominantly being run by the thought. predominantly라는 단어 아셔야 돼. 뭐야? 매우, 현저히 이런 뜻이잖아. 그럼 현저히 뭐야? being run이니까 지배를 받죠. 뭐에?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생각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어떤 생각?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현저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is. 주어 동사 여기잖아. 지금 호흡 길수록 주어 동사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가지 유용한 기술은 뭐다?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다니까 선택하는 거다. 뭐 하기로 선택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거다.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 해결해 본 적 있는 사람이죠. 문제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어떤 문제? 지금 우리가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문제. 됐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다라는 거. 이해가요? 오케이? This is one of the great powers.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주 위대한 힘 중 하나다. 즉 위대한 힘이다. 뭐에? 자조 집단에. 정승재 선생님 홍대에 그 건물 차려놓고 거기서 매년 수능 만점자들 모아다가 해놓죠. 내가 지금 수능 만점을 받고 싶고 나는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어. 근데 꼭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면 난 원래 만점 맞거나 하나 틀려야 되는 건데 두 개, 세 개를 틀리는 거야. 그 차이가 뭘까? 나는 분명히 모의고사는 내가 사설 풀 때는 엄청 잘하는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볼 리가 없겠지만 그런 사람 있다 치고 그렇게 내가 만점을 맞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일까? 그때 나보다 앞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근데 그때 너 보통 시험 전날에 몇 시에 자? 저 그래도 컨디션 유지하려고 한 그래도 못해도 아무리 늦어도 1시? 12시, 12시 1시쯤 자려고 해요. 야 근데 아니야. 오히려 한 11시쯤 자야 돼. 11시쯤 자서 차라리 한 4시, 5시에 일어나. 막 이렇게 조언해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요? 생각보다 수학은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수학을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너 뭐 풀어?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지금 뭐 예를 들면 현우 준 거 풀고 뭐 풀고 뭐 풀어요. 아, 근데 현우 준 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
한 10월부터는 이거 풀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그룹스가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이해가요? 자, when we're in negative state, 우리가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 어디다가 부정적인 생각에다가 부정적인 사고 형태에다가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고 형태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 따라하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those who are in a higher vibration 갑니다. 더 높은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더 높은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은 are free of 뭐가 없냐면 에너지가 없어. 어떤 에너지가 없냐면 부정적인 사고로부터 나온 에너지가 없어.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어 여기까지? 그래 energize 그리고 에너지를 투입해. 에너지를 줘. 활기를 띠게 해. 뭐해? 긍정적인 사고 형태에다가 이거 그냥 에너지를 줘라고 해도 돼. 그냥 활기를 띠게 한다라는 말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 주어야 지금 그저 함께 있는 거죠. 다시 in their presence 이거 생각보다 근데 잘 안 외워져. 다시 나 같으면 이거 영작하라 그럴 때 이거 영작할 때 생각보다 잘 안 보이거든요, 님들아. 이런 게 별거 아닌데 해석할 때 별거 아닌데 영작이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 6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예를 들면 어떻게 쓰냐면 merely to be with 뭐 people 하고 뒤로 뺀다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서술형 쓸 때 뭔 말인지 알아? 이 표현이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예를 들면 막 조건에 presence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써야 한다거나 아니면 in이라는 전자를 쓴다 그러면 in 때문에 말려요. 그러니까 in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 그치 그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유익하다. 몇몇 자조 집단에서 이건 뭐라 불리냐면 오형식 수동태죠. 뭐라 불리냐면 hanging out with the winners 승자와 어울리기라고 불린다. The benefit here 여기서의 이점은 is on the positive energy 다시 is on the psychic level. 자 여기서 이점은 의식의 정신적 수준에 있는데 그리고 뭐가 있냐면 transfer 전환 변환 이런 뜻이죠. 그러면 뭐를 전달하느냐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달 그리고 재점화 뭐의 재점화 어떤 사람의 즉 한 사람 스스로의 개인 스스로의 뭡니까 잠재적인 그런 긍정적 사고 형태의 재점화가 있다 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의식의 정신적 수준이란 말 결국에는 뭐다? 그러니까 의식의 정신적 수준이란 거는 뭔가 정신부터 새로 갈아 끼운다는 얘기고 그 정신이 뭔가 좋아진다는 구체적인 설명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있고 또 이런 잠재적인 긍정적 사고 형태가 다시 재점화된다. 이게 다 정신 혹은 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렇게 psychic level of consciousness라고 쓴 거야.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뒤에 설명 나와 있는 말을 요약해서 담아놓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결국에 이 글은 그냥 첫 번째부터 주제를 던진 거예요. 다시 이 글의 주제는 그냥 여기 나와 있었던 거야. 그냥 이 글의 해결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뭐라고 쓴 거야? is to be 다시 to choose to be with other persons who have resolved the problem with which you struggle.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에 다 나와 있었던 거야. 결국에 그냥 이 글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운을 떼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자들과 함께 있기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가 어디 있었냐면 이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 하나만 해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글을 순서나 삽입으로 된다 쳤을 때 순서는 사실은 그냥 댕강댕강 자르면 되니까 괜찮은데 그럴 수 있는데 포인트를 하나만 짚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장 좀 보세요. 이 문장을 삽입하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삽입을 하려면 글의 전개 과정에서 인위적으로라도 얘가 왜 거기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 근데 봐. 지금 그들의 존재에 있는 것. 다시 얘기해서 그냥 그들이 있는 데에 있다라는 건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얘는 지금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잠깐 생각해 볼 시간 좀 드려볼게요. 저 문장은 반드시 저기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왜일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냥 평범한 우리가, 다시 평범한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문장은. 근데 지금 그 다음 문장에서 나왔던 게 누구냐면 더 높은 진동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더 높은 진동에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위너들이죠. 그죠? 위너들이죠. 위너들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다시 평범한 우리는 이러한데 위너는 이러하대죠, 지금. 제 말 이해가요? 근데 사실상 여기에는 연결사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제 말 이해가요? 흐름을 보시라고요. 자, 우리는 평범한 우리들은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아주 그냥 지랄 발광을 해. 근데 위너들 봐. 위너들은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개이득인 거야. 이해가요? 오케이. 그리고 이 뒤에 거. 여기 보세요. 이 디스요. 자조 집단에서 이거는 위너들과 함께 어울리기라고 불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장을 뺐다고 쳐보세요. 이 문장을 빼고 바로 앞에 문장에서 위너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없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에 활력을 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거기서 몇몇 자조 집단에서 이거는 위너들과 함께 어울리기라고 불려요. 이미 앞에서 위너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위너들과 어울리게 되잖아요. 위너들과 어울리는 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위너들과 어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요? 우리 같은 지금 여기서 디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랑 위너하고 콜라보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는 위너밖에 없죠. 이해 가세요? 삽입이 여기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응?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적어두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나중에 삽입 문제 풀 때 디테일로 챙겨도 되긴 하는데 알아두라고 지금 흐름을. 평 플러스 범 평범이죠. 평 플러스 위죠. 네, 죄송해요. 네, 네. 이거 그냥 제가 약간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은 평범한 사람들이 위너와 어울리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흔히 뭐 예를 들면 자주 집단이라고 불리고 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솔루션인지를 아셔야 돼.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솔루션이야?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솔루션이야? 무력감이나 응? 혹은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어?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저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 질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22번. 자, 또 빠르게 봅시다. 자, 우리 감정은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정이 왜 존재한다고 여겨지냐면 얘네가 기여했으니까. 뭐야? 우리 생존에. 우리 인간 종의 생존. 우리 인간의 종으로서의 생존에 기여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감정의 대표 주자가 바로 두려움인데 두려움은 우리가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분노를 표출하는 건 우리가 scare of threat. 즉 이런 뭡니까? 위협을 떨쳐내는 걸 도와줬고요. 또 긍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유대감을 갖도록, 유대하도록 도왔어요. 진화적인 관점에서 감정이란 건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트리거가 뭐죠? 유발하다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이게 유발될 때 directs many of our activities. 그럼 봐봐. 이때 direct라는 단어가 지시하다잖아요. 됐어요? 그럼 다시 감정이 유발되면 뭐 한다? 우리의 행동들의 많은 것들을, 즉 많은 행동들을 지시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 말 이해가요? 감정이 우리 활동, 우리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attention, 주의 집중, perception, 뭡니까? 지각, memory, 기억, movement, 움직임, expression, 표현 같은 거죠. 뭐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두려움을 만들어 우리를 매우 attentive, 주의 집중하게. 그죠?
그 다음 narrows our perceptual focus. 우리의 인식적인 그런 포커스, 집중을 좁혀. 어디에? 위협적인 그런 자극에.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will cause us either. 우리가 뭐 하도록 이야기할 거야? 상황을 직면하도록 하거나 싸우는 거지. 상황이 직면하는 건. 또는 우리가 뭐 하도록 이야기할 거야? 그것을 피하도록. flight. 도망가는 거예요. flight란 단어가 동사가 뭔지 아세요, 님들? 도망가다가 동사로 뭐예요? 도망가다가 동사지만 도망가다가 영어로 뭐예요? 에? 플리예요. 플리가 동사입니다. 야, 현서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이거 어쩜 이렇게 영어를 잘해? 라는 말을 난 꼭 하고 싶거든요. 네 졸업하기 전에. 어쩜 이렇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 오늘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남고 현서는 먼저 가. 어차피 다 됐으니까.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 우리 한번 날 잡고 컨셉샷 한번 합시다. 다 엎드려. 현서는 미안한데 네가 좀 손해 보더라. 어쩔 수 없다. 제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요. 어. 어쨌든. 자, and may cause us to remember.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죠. 기억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뭐를요? 경험을 더 acutely란 단어 보이시죠? 이 단어 외우셔야 돼요. acutely란 단어. acute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강렬한이라는 뜻이었고, acute는 강렬하게라는 부사죠. 우리가 경험을 더 강렬하게 기억하게 해요. So that 그래서 we avoid the threat in the future.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의 그런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자, regardless of 상관없이 혹은 뭐뭐에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방법에 상관없이 특정한 방법에 불구하고 어떤 방법? They activate our system. 그것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특정한 방법과 관계없이 the specific emotion we posses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ossess 소유하는 즉 우리가 지니는 그런 특정한 감정이라는 건 or thought exist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because 왜냐면 They have helped us. 그것들이 우리가 survive challenge. 제가 얘기했죠. survive에서 뒤에 전치사 없어야 돼. 자, 이런 어려움에서, 그죠? 이런 어려움에서 생존하는 걸 도왔거든요. Within our environment. 우리 환경 안에. 그지? long하고 아주 오래전에. 오케이. If they had not helped us adapt and survive. 만약에 그것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적응하고 또 생존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않는다면이 아니라 않았더라면, They would not have evolved with us. 그것들은 진화하지 않았을 거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진화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않을 거다가 아니라. 제 말 이해 가셨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지문은 그냥 간단합니다. 키워드 두 가지만 잡으셔야죠. 뭐와? 감정과 생존. 다시 한번. 감정과 생존. 이 지문은 오케이. 감정이 그 다음에 제가 그 생존이란 건 누구의 생존을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생존이죠. 감정이 뭐였다? 인간의 생존을 도왔다. 감정이 인간의 생존을 도왔다. 근데 웃긴 건 감정이 인간의 생존을 도왔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게 사실상 뭐냐면 감정이 인간의 생존을 도왔다라는 것이 감정이 존재하는 원인입니다. 다시 지금 제가 괄호로 묶은 게 감정의 존재 원인이에요. 감정이 있는 이유요. 감정이 인간의 생존을 도왔기 때문에 감정도 지금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답이 나오죠. 왜냐면 앞에서 결국에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뭐 살아남는 걸 도왔다는 얘기 쭉 하고 나서 얘네가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남도록 도와주지 않았으면 걔네도 우리와 함께 진화하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가 지금 진화해서 우리랑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생존을 도왔기 때문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혹시? 이거 만약에 영작의 포인트는 아무리 봐도 사실은 님들아 이거예요. 마지막 문장의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얘기는 무조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가정법을 쓸 때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을 쓰려면 무조건 if 주어 had pp, 주어 우크 슈마 have pp 쓰셔야 돼. 이해되셨지? 이거는 문법 할 때 계속 길게 했었어요. 자, 그리고 뭐 help의 준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 이거 오는 거 더 이상 헷갈려 하시면 안 돼.
매번 강조했어요. 자, 그다음 23번입니다. 23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accessibility, 접근성이죠. 자, 뭐 함으로써? 직장에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누구에 대한? 이 근로자들이죠. 근데 어떤 근로자들이냐면 어떤 노동자들이냐면 typically at a disadvantage. 다시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되게 불리한, 다시 이 노동시장에서 되게 불리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다시 한번 노동시장에서 되게 불리한 그러한 노동자들의 뭡니까? 일터에 대한 그런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AI는 뭐 할 수 있다? Improve inclusiveness. inclusiveness라는 건 포괄성. AI는 포괄성을 뭐야? 향상시킬 수 있다. 어디서? 일터, 직장에서의, 다시 한번 일터에서의 그런 포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말이 좀 첫 번째 문장에 일부러 어렵게 쓴 거예요. 지금 이거는. 기억나시죠? 접근성 향상, 그다음 포괄성 향상.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었느냐? 가봐. 결국 이 지문의 핵심은 AI입니다. 근데 AI가 뭐 하느냐를 보시면 되잖아, 지금. 자, AI로 작동하는 그런 assisted devices. 뭡니까? 보조장치들. 근데 그 보조장치가 뭐 하는 보조장치냐면 도와주는 보조장치야. 노동자들을. 근데 어떤 노동자들이냐? 어떤 노동자들이냐? 시각에 어떤 뭡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듣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장치들이야. 이런 장치들이 are becoming more widespread, 더 널리 퍼지고 있어. 그러면서 뭐를 높여주고 있냐면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어. 근데 어디에 대한 접근성이냐? 그리고 퀄리티도 높여주고 있어. 다시, 근데 뭐에 대한 퀄리티이자 뭐에 대한 접근성이냐면 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업무, 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업무의 접근성 혹은 업무의 퀄리티를 좀 높여주고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다음 예를 들어보자. Speech Recognition Solution. 그럼 생각해봐. 스피치라는 건 말하는 거잖아. 발화 인식이라고 하는데 발화 인식 솔루션. 근데 이건 당연히 누구를 위한 거겠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dysarthric voices.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구음 장애가 있는 뭔가 말에 관한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발화 인식 솔루션 또는 라이브 캡셔닝. 보여? 라이브 캡셔닝 시스템. 그냥 실시간 캡셔닝 시스템. 자막 시스템. 누구를 위한? 이런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 혹은 청각에 어려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라이브 캡셔닝 시스템, 라이브 자막 시스템 같은 것들이 사실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뭐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누구하고? 동료들과 하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액세스, 접근성도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접근성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일터로의 접근성이. 일의 접근성 말이야. 그치? 근데 어떤 일이냐? Wher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즉 상호 간의, 대인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대인 간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그런 일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시켜 줄 수 있어. 아니,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자, AI는 또한 뭐를 높여요? 다시 한번. AI는 또한 enhanced capability. 봐봐. 능력을 높여요. capability,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어떤 능력을 높여주냐면, 가보자. low skilled worker. 다시 얘기해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그런 능력도 높여줘. 근데 봐봐. with potentially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뭐에 그들의 임금 그리고 그들의 어떤 career prospect. 단어 알아야 돼. career prospect. 뭐야? 직업 전망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경력 전망 혹은 커리어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예를 들어보자. AI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written and spoken word니까 쓰는 말 또는 말하는 말이지. 다시 한번. 흔히 이제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야. 다시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AI의 능력은 뭐를 높여주냐면 당연히 퍼포먼스, 수행을 높여주죠. 어떤 수행? 누구의 수행? 네이티브, 다시 비원어민 그런 화자들의 수행을 어디서? 직장에서의 수행을 높여주겠죠. 게다가 최근에 발달이 있었는데 어디서의 발달이 있었냐면 AI로 작동하는 그런 텍스트 생성기가 발달했단 말이야. 그 발달이 인스턴트리, 즉시 향상시켜준단 말이지. 뭐를? 수행을. 누구의 수행? 저숙련 노동자들이지. 그지? 낮은 수준의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개인들. 그지? in domains, 영역에서. 예를 들면 어떤 영역? writing, 글쓰기, 코딩, 그다음에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와 같은 그런 영역에서 저숙련 노동자들, 저숙련 개인들의 수행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럼 이 글은 결국에 AI를 잡으셔야 되고
AI를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 불리한 노동자들. 디스어드밴티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리한 그런 노동자들. AI가 불리한 노동자들을 뭐 한다?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됐어요? 자, 근데 이 불리한 노동자들의 사례가, 다시 불리한 노동자들의 사례를 좀 잘 보세요. 제가 주목해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글은 순서 배열로 내거나 문장 삽입으로 내기가 되게 적합한 글입니다. 왜냐면 흐름만 보세요. 얘 지금 for example 2개 있는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for example 2개 있잖아.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었어? 쭉 가서 여기 하나 있지.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보는 거야. 봐봐. 지금 두 번째 for example 앞에 있는 거는 누구 얘기냐면 low skilled workers예요.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는. 그쵸? 저숙련 노동자들 얘기였죠. 응? 근데 마지막까지도 사실 음, 마지막까지도 사실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가 저숙련 노동자였어.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for example 앞엔 누구 얘기하는 거였어요? 한번 보세요. 님들아. 앞에 첫 번째의 그 for example 앞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아니 지금 for example 여기 있잖아요. for example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앞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럼 다시 불리한 노동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장애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저숙련이 나오는 거죠. 제 말 이해가요? 할 수 있겠어? 얘 만약에 어휘 문제로 내서 온갖 플러스 단어들 막 예를 들면 improve나 facilitate 같은 플러스 단어들 반대로 뭔가를 저하시킨다 같은 단어 들어가면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좋아요. 24번 갑시다. 야, 따라하고 있냐? 자, 고래. 고래는 탄소 저장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탄소 저장이죠. 고래가 죽을 때 각 고래는 sequester 단어 외우셨죠? 이거 격리하다. 뭐를 격리하냐면 평균 30톤의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를 격리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taking that carbon 뭐 한다? 격리를 하니까 그 탄소를 그죠? 공기 밖으로 다시 대기 밖으로 take 가져갑니다라는 소리죠. 다시 한번 대기 밖으로 빼냅니다 라는 소리예요. For century 수세기 동안. For comparison 비교해 보자면요. The average tree 평균적인 나무가 흡수하거든요. 고작 48파운드의 CO2를요. 이건 그 단위수 중요하지 않죠. 매년 고작 해봤자 48파운드밖에 안 되는 거야. From a climate perspective 기후 관점에서 봤을 때 each whale 각 고래는 is the marine equivalent 해양에서 거의 등가입니다. 그죠? 뭐와 등가냐면 수천 그루의 나무와 등가입니다. 제 말 이해가요? 다시 한번 수천 그루의 나무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고래는 또한 격리하는 걸 돕죠. 여기 보이시죠? help 뒤에 동사원형 쓰이는 거? 탄소를 격리하는 걸 돕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뭐함으로써? 뭐함으로써? fertilizing the ocean. 뭐합니까? 바다를 비옥하게 만들므로써. 뭐하면서? 걔네가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배설물을 방출함으로써. 여기까지 괜찮아요?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배설물을 내보내면서. as는 여기서 뭐뭐 하면서예요. 동시동작으로. in turn. in turn 결국에 혹은 그 결과 increasing phytoplankton population. 뭐를 높여줘요? 피토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를 증가시키죠. 근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라는 게 또한 sequester carbon,
또한 탄소를 격리시킨다고요. 됐어?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이 그것도 다시 몇몇 과학자들이 부르게 만들었어요. 고래를 부르게 만들었어요. 다시 콜댐이니까 고래를 뭐라 부르게? Engineers of Marine Ecosystem. 해양 생태계의 engineer, 보다 기술자다라고 부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순자격이 많으니까. 2019년에 경제학자들이 있었어요. 경제학자들, 어디 경제학자들? IMF의 경제학자들이 추정했습니다. 뭐를요? The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each whale. 각각의 고래, 즉 각각의 고래 한 마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런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다시 한번 고래 한 마리가 생태계에 끼치는 아주 그런 긍정적인 그런 가치를 추정했는데 그게 얼마냐면 at over 2 million dollars. 다시 얘기해서 200만 달러. 그죠? 달러로 200만 달러래요. They called for a new global program. 자, 그럼 생각해. call for 요구하다.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뭐를요?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을요. 뭐에? Economic incentive. Economic incentive. 경제적 인센티브의. 다시 경제적 인센티브의 그런 새로운 그런 글로벌 프로그램을 요구했는데요. 근데 잘 봐. 투부정사 여기 해석하는 것 좀 보세요. 뭐 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였냐면 다시 한번 뭐 하기 위한 거였냐면 return whale population. 다시 고래 개체수를 되돌리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고래 개체수를 되돌리자라는 거죠. 어느 수준으로? 산업화 이전의 그런 웨일링 레벨. 다시 해서 산업화 이전의 웨일링이란 단어, 고래잡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산업화 이전의 그런 고래잡이 수준으로 우리가 고래 개체수를 좀 되돌리기 위한 그런 글로벌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글로벌 프로그램을 요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뭐로써 as one example of nature-based solution to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솔루션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뭡니까? 어떤 자연 기반 해결책의 한 가지 사례로서. 자, 그래서 요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요. 뭐에 대한? 글로벌 전 세계적 고래 restoration 프로그램, 복원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o slow down climate change. 뭐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따라오셨죠? 그러면 고래가 뭐 한다? 다시? 탄소 저장, 탄소 격리. 근데 탄소 저장, 탄소 격리 맞는데 그게 조금 더 거시적 관점에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어찌 보면 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중간에 뭐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탄소 격리, 탄소 뭐 저장, 탄소 뭐 격리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는 중간 단계고 크게 봤을 때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건 뭡니까? 지구 보호, 지구 혹은 뭐 환경 보호죠. 그러니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지만 만약에 선지에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래를 복원하자라는 거. 다시 고래 개체수를 다시 되돌리자. 고래를 복원하자라는 것은 곧 뭐다? 고래를 복원하자라는 것은 곧 뭐다? 곧 지구를 보호하자라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둘 중에 뭐 골라야 돼요라고 질문하실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고래 복원과 고래 두 가지를 모두 선지해 놓고 저거 지구보호 환경보호다라는 거를 똑같이 넣기 힘들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고래가 곧 지구를 보호하는 거다라는 선지가 하나 있고 고래를 복원하는 것이고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선지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을 수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선지는 소거하시면서 결국에 골라내셔야 되는데 포인트는 저겁니다. 복원이란 말이 같이 있어도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이 글이요? 그렇죠. 복원하자가 이 필자의 주장이죠. 왜냐면 뭐 복원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오케이, 29번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지금 해석이 이 정도로 될까가 제일 걱정돼요. 솔직하게 말해서. 돼요? 잘한다. 잘해. 어? 제가 방금 뭐라 얘기할게요?
뭐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요?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 용궁 만약에 100을 완성이라 봤을 때 100 중에 몇 정도 돼요? 해석이? 6, 70 정도? 100을 완성이라 봤을 때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석할 수 있는 정도가. 전반적으로. 한별이는 어떠세요? 70 정도? 요번 주 안에 30 채우세요. 알겠죠? 요번 주 안에. 막 변형 문제 많이 풀 필요 없으니까 나 변형 문제 푸는 거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오케이? 자, 조직의 관점에서 가장 fascinating, 흥미로운이죠. 가장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례들 중에 하나는 뭐에? 어떻게 조직이 많은 그런 다양한 종류의 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조직이 여러 다른 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is 뭐냐면 recognize a functional operation. 인식하는 거다. 다시 얘기해서 뭐를 인식하는 거냐면 기능적인 운영이죠. 근데 뭐해? 잘 봐. 이 조직 안에 있는, 다시 한번 조직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여러 부서들의 그런 기능적 운영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어렵죠. 결국에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 조직에 여러 다른 문화가 있을 수 있지는 곧 사실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조직 내에 여러 다른 그런 부서들의 기능적 운영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부서들의 기능적인 운영을 보면 아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봐요. The varying departments and divisions. varying이란 단어 보이시죠? 다양한이란 뜻이에요. various랑 같은 말이야. 다양한 부서와 다시 한번 다양한 부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department, division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양한 부서와 과 정도로 합시다. 어떤 조직 안에 있는 다양한 부서와 과는 will inevitably view any given situation. 어떤 특정 상황을 사실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뭐로? From their own biased and prejudiced perspective. 자기네들 부서 혹은 자기네들 과만의 그런 편향되고 편견, 그지? 편향된, 그지? 편향된 그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정부가 있을 때 기재부가 바라보는 것과 또 여가부가 바라보는 것과 또 뭡니까? 뭐 농림수산식품부가 바라보는 것과 노동부가 바라보는 게 다르겠죠. 이해돼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좆된다. 아니 기획재정부에서는 하지 말아라. 돈 없다. 근데 노동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안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다시. A department and its members. 그럼 봐봐요. 부서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will acquire tunnel vision. 저 단어를 보셔야 돼요. 터널 비전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럼 터널 비전이라는 게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요. 터널 시야 현상이란 거를 얻게 될 건데 습득하게 될 건데 근데 이 터널 비전 현상이라는 것이 disallow, 즉 허락하진 않아. 누가 뭐 하는 걸 그들이 보는 걸 허락하진 않아. 뭐를요? things, 어떤 상황, 사물 이런 거잖아요. 그럼 다시 상황을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는 것처럼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는 대로 상황을 보도록 하지 않아요. 터널 시야 현상 때문에 남들이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어. 그럼 무슨 말이야? 터널 시야 현상은 굉장히 prejudiced, 그 다음 뭡니까? biased 한 거죠. 그러니까 제 말 이해 가시죠? 자, the very structure of organizations can create conflict. the very죠. 바로 그 구조가, 바로 그 조직의 구조가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고로 the choice, 선택인데 뭐에 대한 선택, 뭐뭐인지 아닌지죠. 구조가 mechanistic, 기계적인지 또는 유기적인지에 관한 선택이 can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conflict management. 뭐다?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뭐에? 갈등 관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그 얘기는 mechanistic 하면 갈등 관리가 이렇게 될 것이고 유기적이면 갈등 관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일종의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던지는 겁니다.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각 부처는 터널 비전 현상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더라도 서로 다른 시야로 자기한테 편협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조직을 메커니스틱하게 할 거냐 혹은 올게닉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컨플릭트 매니지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메커니스틱 스트럭처 다시 가봐. 기계적 구조라는 건 당연히 뭐를 가지냐면 굉장히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가집니다. 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많은 규칙을 가져요. 또 많은 절차를 가져요. 또 많은 수준의 그런 매니지먼트, 경영이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많은 수준의 그런 경영이라는 얘기가 뭐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경영 혹은 관리라고 합시다. 뭐랑 관련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시 의사결정과 관련된 그런 많은 수준의 그런 관리가 있습니다. 규칙도 많고 절차도 많고 관리도 많아요. 관리 수준도 많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유기적 구조라는 건 사실 더 수평적이죠. in nature, 이거 자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래, 원래란 뜻이라 그랬어. 원래가 수평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유기적 구조에서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덜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퍼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퍼져 있어. 어디에? 조직 전반에. 다시 한번. 조직 플레인 저거 전반이라 해석하시면 돼요. 조직 전반에 걸쳐서 퍼져 있죠. 고로 여기까지 해서 끝났지만 결국 이 필자는 아마 메커니스틱하면 갈등 관리가 잘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잘 생각해봐요. 이 글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글을 두 동강 내봤을 때 갈등이라는 말 나오는 거 있죠. 다시 갈등이란 말 나오는 요 말, 여기 문장. 다시 한번 갈등이란 말 나오는 여기 문장.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9번 같은 경우는 그냥 조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첫 번째 인트로는 조직 안에 참 다양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이 조직, 한 조직 안에 뭐 삼성, 대한민국 이런 조직을 싹 들여다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새끼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까? 이 소리예요. 그냥 운을 뗀 겁니다. 제 말 이해 가세요? 됐어? 그러면 서로가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각자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작하고 쭉 가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등 얘기가 나오는 이 점이 가장 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갈등 얘기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요? 그럼 생각해봐. 앞에 문장, 여기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까지 왔을 때, 이 앞에 지문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뭐냐면 그냥 조직, 그죠? 그 다음에 뭐 되게 다양해. 뭐 문화란 얘기도 했지만 다양하고 뭐 다양한 문화가 뭐 있다 뭐 이렇게 했어요. 문화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양하대, 조직이라는 게. 근데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편협하대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걸 통해서 필자고 싶은 얘기는 갈등이에요. 조직 갈등. 자, 그럼 조직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직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건가요? 아닙니다. 조직 갈등에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조직 갈등에 뭐요? 관리요, 관리. 갈등 관리요. 이게 이 글의 핵심 소재예요. 조직 갈등의 관리요. 됐어요? 그 조직 갈등의 관리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 기계. 그다음 하나 유기. 근데 필자는 온갖 안 좋은 말 이거 다 써놨어. 얘가 개꼰대스러운 거지. 유기가 마치 좋은 것처럼 나와 있잖아 지금. 따라왔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조직의 갈등 관리가 이 글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얘는 빨리 컨플릭트를 찾으셔야 돼요. 29번은요. 다시 오거니제이션을 보셨으면 빨리 컨플릭트로 내려오시라고요. 이 지문은.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앞에 다 인트로니까. 따라오셨어? 응.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30번. 자, 가봅시다. 음, 얘기했었죠. alternative 대안인데 여기 전사 투수인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교통을 진정시키는 아주 훌륭한 대안은 교통을 제거하는 겁니다.
몇몇 도시들은 마련했어요. 아주 광범위한 망을요. 뭐의 망이냐면 lanes and streets for bikes니까 자전거 뭡니까? 자전거 레인 혹은 자전거 도로. 그다음 뭐 pedestrian이니까 pedestrian이라는 건 보행자죠. 자전거 보행자. 그다음에 occasional 뭐 수시로 다니는 그런 서비스 차량의 그러한 뭡니까? 차선이나 그런 도로의 망을 광범위한 망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동기를 부여했죠. 사람들이 뭐하도록 이동하도록 뭐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뭐보다는 차를 타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만들었죠. 뭐를요? 도로를 더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말이죠. As bicycles, 즉 자전거가 더 popular, 인기가 있어짐에 따라 도시 내에서 따라왔죠. 여기까지 planner, 계획자들은 더 많은 자동차 차선과 그리고 전체 자동차 도로를 전환합니다. 전환할 수 있어요. 뭐 하도록요? 더 많은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심지어 가장 bikeable cities, 자전거가 활성화된 그런 도시들조차도 여전히 필요하긴 합니다. 뭐가? motor vehicle lane, 자동차 도로가요. 뭐를 위해서? 택시라든가 혹은 뭐 긴급 차량이라든가 또는 배달 트럭들을 위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배달 트럭들은요, 사실 are frequently a target of enemies. 자주 뭐의 대상이 되곤 해요? 반감의 대상이 되곤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로 아주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뭐에 대한 구성 요소냐? Making cities greener. 즉,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럼 갑시다. 매우 빽빽하게 들어찬 그런 배달 트럭은 훨씬 더 효율적인 운송 수단입니다. 뭐에? 어떤 재화에. 그죠? 땐 뭐보다? 여러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뭐하는? carrying. 수송하는. 뭐를요? A few shopping bags each. 다시 얘기해서 그냥 쇼핑백 몇 개를 수송하는, 다시 한번 쇼핑백 몇 개를 실은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도 훨씬 더 빽빽하게 채워진 그런 배달 차량이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운송 수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배달 차량이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린 딸배 생각하지 뭐 이렇게 뭐 동남아에서 하는 그런 배달 차량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빽빽히 실은 그냥 쿠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우리로 따지면 약간 택배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distributing 갑시다. Distributing food and other goods to neighborhood vendors. 그럼 가봐요. 음식과 다른 그런 제품들을 뭡니까? 동네, vendor란 단어 보이시죠? 동네 상인한테 distribute, 분배하다라는 뜻이죠. 배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시 음식과 다른 그런 제품들을 동네 상인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그지? 허락합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걸. 뭐를 운영하는 걸? 더 작은 store, 가게를. 어디와 어디 근처에. 자기네들 집 근처에서 그 집 근처에 더 작은 그런 상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So that 그래서 residents, 거주민들이 can walk, 걸어갈 수 있어요. rather than 뭐 하기보단 운전하기보단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나라랑 실정이 잘 맞지 않은 게 우리는 그냥 아파트 단지만 가도 아파트 단지 상가만 가도 슈퍼가 다 있어요. 그죠? 우리 솔직히 말해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와마트, 코스트코 다 가깝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마트 한 번 가려면 10km를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미국 그린 거예요. 그리고 빽빽하게 들어찬 그런 딜리버리 카들도 우리 입장이랑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미국 얘기라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글은 포인트를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이것도 만약에 순서나 삽입으로 냈을 때 어떻게 자르냐면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네버덜레스 문장부터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럼 잘 봐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교통을 카밍하자고 얘기해놓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리무빙 하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리무빙입니까, 님들아? 지금 저 네버덜레스 문장이 리무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얘 지금 잘 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still require motor vehicle라고 얘기했으면 다시 still require motor vehicle lanes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removing은 아닌 거잖아요. 제 말 이해가요? 그럼 무슨 말이야? 교통을 없애버리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요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제 말 이해가요? 그럼 결국에 이 글이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교통 정책이에요. 교통. 근데 뭐 교통 혹은 교통 정책인데 이 필자는 결국에 뭐를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냐면 뭐를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냐면 친환경적인 교통을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친환경적인 교통을 원하는 거예요. 음. 글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 혹은 교통 정책이 이 필자는 좀 다소 친환경적인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물론 뭐 이코 프렌들리란 말이 글에 나온 적은 없어. 그냥 다만 친환경적인 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운을 뗀 것도 결국에는 친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이라는 게 이 글의 제목이고 주제냐? 그렇진 않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에 대한 어떤 방법론으로서 필자는 뭐를 주장했냐면 교통의 제거를 얘기를 했고 플러스 음, 교통의 제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저 빨간색 문장에서 뭡니까? 여전히 그런 자동차 도로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동시에 교통의 보존이죠. 그렇게 따지면. 교통을 제거하자와 더불어서 교통의 보존이에요. 제가 이건 보존이라는 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음.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교통 제거라는 건 결국에는 뭔가 친환경 도로로 전환하자는 얘기고 얘는. 그지 자동차 도로를 자전거라든가 뭐 친환경 도로로 전환하자는 얘기고. 교통을 보존하자는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얘는 지금 뭐를 위한 그런 교통을 보존하자라는 얘기였습니까 지금? 배달 차량 나왔고요. 음. 오케이. 교통 보존이라는 건 배달 차량이죠. 배달 차량. 배달 차량을 위한 차도죠. 배달 차량용 뭡니까? 어, 배달 차량용 자동차 도로. 자, 근데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거 만약에 문제 출제할 때 to 혹은 double edged sword라고 썼어. 그럼 생각해봐. 이건 문제 나왔을 때 쌤이 얘기하겠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뜻이죠. 교통정책의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교통을 제거하자 플러스 교통을 보존하자 이 두 가지에 서로 약간은 굉장히 좀 모순되는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썼지만 얘가 과연 양날의 검이 양날의 검이라는 건 뿔마가 둘 다 있다잖아요. 교통정책에 뿔마가 다 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쓸 때 양날의 검을 쓰는 거냐면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친환경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친환경에 반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양날의 검이에요. 얘는 그게 아니라 교통정책의 이 두 가지를 양날의 검이라 볼 수 없어요. 제 말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하나는 제거하자고 하나는 살려두자니까 그 두 개의 표현 자체는 서로 약간 모순적일 수는 있으나 분명 이 글은 교통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의 솔루션을 던져놓은 건 맞습니다. 제 말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더블 엣지드 소드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더블 엣지드 소드는 정답이 될 수 없어. 지문에 나왔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헷갈리시면 그냥 교통 제거 그리고 교통 보전 이 두 가지를 교통 정책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말 이해가시죠? 오케이. 교통을 제거하라는 건 자동차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전환하라는 게 교통을 제거하라는 거죠. 교통을 보존하라는 건 다른 차들보다도 배달 트럭을 위한 자동차 도로는 보존하자라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양날의 검이다라는 건 뭔가 두 가지를 포함하니까 양날의 검일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양날의 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양날의 검이라는 건 야, 근데 너 약간 지금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약간 양날의 검인데.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있는데 놓치는 게 있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정책의 양날의 검이 아닙니다, 이건. 요건 문제 나왔을 때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습실 가 계시면 제가 드릴 거야, 자료를. 근데 일단 두 분은 과제 안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현서님은 아, 31번부터 할 수 있냐? 31번부터 할 수 있어? 주어 동사 찾는 건 다 했다 그랬지. 그럼 30부터 40까지 하고 가. 30부터 40까지 하고 가라고. 헷갈리면 영상 다시 봐. 그리고 내 영상 보내줄 테니까. 어? 그리고 건우도 잠깐 자습실 가 있어. 자료 줄게. 그리고 윤영이는 자료만 받고 가자. 남지 말고. 내가 준 것만 해갖고 와. 오늘 준 것만 해갖고 오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나가는 자료만 해갖고. 알겠지? 일단은 윤영이는 로비에 계시고 나머지는 자습실로 가세요.